안녕하세요. 브랜드카 한성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뉴 투싼이 완전 공개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보면은 디자인은 사실 엄청 크게 많이 변했다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도 전면부가 조금 더 날렵해지고 역동성이 보이는 면이 있고요. 측면은 사실 크게 변한 거를 모르겠고요. 전면하고 후면부에 약간의 변화가 있다. 사실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을 약간 손봄과 동시에 상품성 개선을 통해서 약간씩의 부분 변경을 하는 게 페이스리프트인데, 그동안 우리나라 국산차들의 페이스리프트를 보면은 거의 풀체인지급으로 바뀐 경우들이 많습니다. 소나타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번 투싼은 진짜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에 걸맞게 약간의 얼굴을 다듬고 상품성 개선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옵션표를 오늘 보면서 만족을 했거든요. 가격이 약 한 170만 원 정도씩 상승을 하긴 했지만 옵션이 조금씩 더 들어갔다는 거, 저는 옵션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옵션 지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싼의 옵션표입니다. 옵션을 보면은 차량 가격은 1.6 터보 기준으로 168만 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파워트레인을 보면은 사실 파워트레인은 변한 게 없어요. 변속기만 컬럼 변속기로 변동이 됐죠. 핸들 뒤에 우리 그랜저, 소나타, 코나 등등 요즘 나오는 현대차들이 전부 다 컬럼식으로 변경이 되고 있어요. 옛날 버튼식은 오인을 해서 잘못 누르거나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했었는데 컬럼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공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오인해서 잘못 누르는 그런 일들도 거의 없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에어백이 2개가 늘어났습니다. 기존에 있던 에어백들은 다 동일한데 2열 사이드가 새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안전기술을 보면은 사실 안전기술은 굉장히 다 괜찮아요. 좋은 것들 들어가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트림이 총 3개가 있는데 모던, 프리미엄,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이 3개 중에서 인스퍼레이션에는 스마트 센스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던하고 프리미엄에서 선택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은 반강제로 넣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바로 스마트 센스 안에 있는 후측방 충돌 경고, 우리 사각지대라고 부르죠. 사이드 미러에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에 있는 BSD, BSW 요 옵션을 스마트 센스 안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안전기술 기본 트림에 넣어버리면은 스마트 센스를 선택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여기에 넣었죠.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까지, 스탑앤고, ISG까지 해서 스마트 센스에 넣어버리니까 스마트 센스는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던에서부터 스마트 센스는 무조건 필수. 그러면 일단 기본 가격이 2,850부터 시작한다고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이외에 달라진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안전기술은 여기에 스마트 센스를 추가할 거고, 외관에서는 B필러와 C필러가 유광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그냥 블랙필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유광 블랙 B필러, C필러로 변경이 되었고요. 사이드 미러가 크롬 가니쉬가 들어가서 조금 더 예뻐졌고, 제가 가장 환영할 만한 거는 요겁니다. 풀 LED 헤드램프, MFR 타입이긴 하지만 안에 반사판이 있긴 하지만 풀 LED로 들어가니까 훨씬 밝아지겠죠. 기존 투싼에서 인스퍼레이션에만 적용됐던 이 풀 LED 헤드램프, 이게 모던부터 적용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LED 방향 지시 등도 생겼고요.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원래는 전면 유리에만 있었던 게 1열 도어까지 들어갑니다. 마음 같아서는 20-30만원 더 올라가더라도 2열 도어까지 같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 1열 도어만 있어요. 왜냐? 다음 풀체인지에 2열 도어도 넣어야 하니까 이번에는 1열 도어까지만. 그래도 유리 2개의 필름이 들어가니까 소음을 상당히 많이 막아줄 겁니다. 전보다는 좋아졌다는 거니까 이것도 만족할 만하고요. 내장 계기판 4.2인치 컬러 LCD가 들어가고요. LED 실내 등으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전방 후방 주차거리 경고, 원래는 후방만 있었죠. 근데 전방도 이제 센서가 들어가니까 주차하실 때 전면으로 주차하셔도 센서가 다 반응을 해주고요. ECM 룸미러와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 기존 8인치에서 12.3인치 모니터로 바뀌게 되니까 굉장히 커졌겠죠. 그리고 여기에 내비게이션이 솔직히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매일 다니던 길만 다니고 어쩌다 여행 가시는 분들은 여기 폰 프로젝션,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가 되는 거니까 요걸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 한 7-8만 원만 투자하시면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인터넷에서 따로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쓰면은 사실 내비게이션이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우리 인포테인먼트 내비가 들어가 있죠. 90만 원인데 이 안에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이 프로토 에어컨이 없으면 수동 에어컨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그때그때 만져줘야 하는 거고, 가장 문제, 에어컨은 둘째치고 그래 매뉴얼로 쓰겠어, 나 수동으로 쓰겠어,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 말고 저는 이 공기청정 모드와 애프터블로우 시스템이 너무 필요합니다. 너무 갖고 싶은 옵션 중에 하나거든요. 애프터블로우가 없으면은 시동을 끄게 되면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습기가 천천히 마르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곰팡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프터블로우는 우리가 시동을 꺼도 자동으로 말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 프로토 에어컨에 이것까지 같이 들어간다는 거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그리고 하이패스라던가 레인 센서 이런 것까지 같이 추가가 된다는 거, 거기에 내비게이션까지 사실 요즘 순정 내비게이션 국산 차들 쓸만해요. 요런 것까지 따지면은 인포테인먼트 내비도 나쁘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가성비로만 보면은 사실 모던에서는 이 내비보다는 컴포트와 스마트 센스 이 두 개만 넣는 것을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내비게이션은 사실 애프터블로우도 제가 욕심나서 그러는 거지, 가성비로만 따지면은 2천만 원대의 투싼을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컴포트와 스마트 센스 요 두 개만 하시는 게 좋거든요. 이유가 스마트 센스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컴포트 같은 경우는 요거예요. 일렬 열선 시트조차 없습니다. 기본에 원래 우리가 차를 사면은 기본적으로 일렬 열선 시트는 대부분 다 있거든요. 통풍 시트는 옵션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도, 근데 투싼은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핸들까지도 열선이 없는데 그냥 우레탄이야. 가죽으로 감싸 있지도 않아요. 요즘은 핸들 가죽으로 감싸 있어야 고급스러우면서도 손의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1과 스마트 센스는 꼭 가지고 가야 할 옵션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파노라마 선루프라던가 익스테리어 디자인 이런 것들은 취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필수 옵션은 컴포트 1과 스마트 센스, 모던에서 선택할 때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근데 내비까지 선택하실 분들은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면 베스트 셀렉션이라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30만 원을 아끼실 수 있다는 거, 저는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또는 베스트 셀렉션 요렇게 하나 선택하시면은 이게 정말 투싼의 가장 가성비 차량이 될 것 같고요. 난 어느 정도 옵션이 조금 더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프리미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인치 휠에서 18인치 휠로 바뀌고요. 외관에서 루프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장은 요것들 컴포트 1에 있는 가죽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요. 여기 열선과 통풍 시트도 들어가죠. 그리고 패턴이 들어갑니다. 자, 내비게이션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차량 가격의 차이 2,771만원과 3,048만원, 약 277만원의 차이인데, 이 277만원에서 내비와 컴포트가 이미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144만원이니까 133만원의 추가가 뭐가 더 있느냐? 그게 바로 요 휠과 여기 스티치, 그리고 패브릭 요런 것들, 내장재에서 약간의 고급성이 더해지고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은 프리미엄도 나쁘지 않네? 프리미엄으로 올라가서 스마트 센스만 선택을 할까? 하고 다른 옵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던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이 빌트인 캠2, 빌트인 캠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주는데 45만원. 저는 요 정도면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프리미엄으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빌트인 캠2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빌트인 캠2를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깔끔합니다. 화질도 QHD로 다 개선이 되었고, 녹음도 되고, 방향지시 등 정보까지 저장이 되니까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까지, 차를 구입할 때 대부분 받는 서비스가 썬팅이랑 블랙박스 이 정도가 가장 큰데, 블랙박스 QHD로 받으면은 서비스로 한 3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요거를 나는 선택을 하고 썬팅을 차라리 조금 더 좋은 거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트인 캠2도 선택을 하겠고, 스마트 센스는 필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나머지 옵션들이 뭐가 또 추가가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요 컴포트 2가 있는데, 컴포트 2를 보면은 전동 시트예요. 정말 우리가 가성비로 해서 모던 차량을 하면은 수동 시트 이해할 수 있죠. 혼자 운전하니까 그냥 참고 탈 수가 있는데, 프리미엄 정도 와서 어느 정도의 옵션을 선택하겠다고 하시면은 저는 컴포트 2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시트와 그 다음에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2열 열선 시트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2는 무조건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파킹 어시스트, 말 그대로
주차할 때 도와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실내에서 12.3인치 클러스터랑 계기판이랑 전부 다 일체형으로 보이고 싶어서 요 파킹 어시스트를 선택하시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까지 주어지는데 360도의 카메라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주차하는데 후방 카메라 하나만 있어도 사이드 미러 보면서 주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파킹 어시스트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이라면 파킹 어시스트도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래티넘 보스 사운드 들어가는데 만약에 사운드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플래티넘을 선택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시면은 플래티넘과 파킹 어시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인스퍼레이션으로 올라가는 게 솔직히 낫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에는 컴포트 2와 요 스마트 센스 두 개를 선택할 건데, 요것도 베스트 셀렉션 2로 해서 묶어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20만 원을 또 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리미엄 트림, 그리고 빌트인 캠 2, 베스트 셀렉션 2 이렇게 선택하는 게 어느 정도의 옵션도 가져가고 고급성도 가져가면서 제일 베스트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도 좋지만 어느 정도 내가 오래 탈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정도 옵션은 있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물론 이 전동 트렁크 없어도 되긴 합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가실 분들은 모던에서 요렇게 두 개 해서 2천만 원대 조금 더 편의 사양 가져가면서 약 3,232만 원의 가격을 가져가는 게 가장 베스트로 보이고, 아이 무슨 소리야, 차는 무조건 풀옵션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요즘은 옛날처럼 무조건 옵션을 다 넣고 이렇지 않아요. 외관 스타일을 중요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안에 고급성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쓰지 않는 옵션인데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나는 귀찮아,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은 인스퍼레이션만 선택하셔도 충분하긴 합니다. 프리미엄하고 인스퍼레이션 가격 차이가 약 400만 원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인스퍼레이션에 더 들어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컴포트 2, 플래티넘, 스마트 센스, 익스테리어 디자인, 파킹 어시스트,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이것도 약 한 4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 있으니까 사실 그걸 다 따져보면은 약 한 340, 5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돼 있어요. 가격 차이가 프리미엄하고 인스퍼레이션이 약 4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 한 350만 원 정도의 옵션이 이미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프리미엄하고 인스퍼레이션은 여기 천연 가죽 시트와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게 제일 크긴 하거든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어디서도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 인스퍼레이션 하나에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꼭 필요하시고, 난 가죽 시트도 인조 가죽이 너무 싫어, 천연 가죽이 너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인스퍼레이션 하셔야 하는 거예요. 빌트인 캠 2는 프리미엄에서도 선택을 했었죠. 선루프는 취향 차이긴 한데 저는 선택을 하지 않는데, 아예 안 쓰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데, 선루프는 나중에 중고차 판매할 때도 대략 한 50에서 7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받거든요. 그래서 선루프는 있어도 괜찮긴 합니다. 근데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운드, 요것도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9인치 알로이 휠 나는 인치업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N라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9인치 휠 가면은 N라인은 전용 휠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트라든가 이런 것들, 스티치 전부 다 N라인 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19인치 휠이 들어가니까 100만 원 차이에서 45만 원 빼면 약 한 65만 원 정도로 나머지 N라인 패키지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어두운 톤으로 디자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좀 더 고급스러워 보일 수 있다, 더 역동성을 강조한 모델이다,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실제로 한번 견적을 내보도록 할게요. 파워트레인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선택을 하면은 사실 디젤은 차라리 디젤을 산타페에 넣어줬으면은 오히려 수요가 조금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1.6 가솔린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렇게 고민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6 가솔린보다 약 440만 원 정도가 비싸긴 합니다. 만약에 저한테 1.6 가솔린 살 거예요, 하이브리드 살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1.6 가솔린 살 것 같아요. 나중에 판매되는 감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받을 테니까 그런 걸 생각해도 최소 7, 8만 킬로 정도는 타야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1년에 10,000 킬로, 15,000 킬로 타시는 분들이 7, 8만 킬로 타려면은 못해도 5년 이상은 타셔야 하거든요. 5년 정도면은 차를 제일 많이 바꾸는 주기긴 하니까 못해도 7, 8년 정도 타고 10년 이상 탈 거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이브리드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한 4, 5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바꿀 의향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1.6 가솔린 터보가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 가솔린 터보로 선택을 하고요. 4륜 구동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2륜 구동으로 선택을 하고, 저는 가성비의 모던보다는 아까 제가 제일 추천드렸던 프리미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색상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화이트나 블랙 그리고 그레이 계열이 좀 많이 판매가 될 것 같고, 전 파란색도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좀 튀긴 하니까 그레이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자, 실내 내장재는 이렇게 블랙하고 그레이 투톤으로 있는데 그레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프리미엄에서 베스트로 선택해야 할 옵션은 스마트 센스와 컴포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베스트 셀렉션에 묶여 있으니까 베스트 셀렉션을 선택하고, 선루프는 취향 차이, 저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캠 요것만 선택을 하고요.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선택하면 이렇게 프로젝션 LED가 들어가긴 하는데, 프로젝션 LED 아니어도 MFR 타입의 풀 LED여도 상당히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굳이 내가 프로젝션 엄청 갖고 싶어 이런 거 아니시면은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휠 같은 경우도 17인치는 이렇게 기본 모던에 적용이 되고요. 하이브리드 전용 18인치로 올라가면 1.6 터보는 요 휠이 들어가는데,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선택하면 휠이 여기에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저는 요게 18인치 휠이 더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선택을 안 하겠습니다. 플래티넘이나 이렇게 파킹 어시스트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인스퍼레이션으로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필요한 것만 딱 다 선택을 하면 베스트 셀렉션 2와 빌트인 캠 2 이렇게 선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사이드 스텝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필요가 없고요. 요거 프로텍션 매트는 항상 탐이 나더라고요. 이게 청소하기도 좋고 일체형처럼 보여서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매트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가 좀 자주 털어주고 이래야 하는데, 얘는 그냥 물로 싹 헹구면은 끝이라서 요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정품이니까 요것도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차량 가격이 3,255만원, 매트를 선택 안 하시면은 3,232만원이 되겠죠. 취등록세는 여기에서 부가세를 빼고 7%가 취등록세, 그렇게 되면 취등록세는 20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거와 탁송료 그리고 뭐 인치대 번호판 비용 이런 것들을 합하면은 약 3,500이 조금 안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옵션을 선택해 주시는 게 저는 제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공개된 더 뉴 투싼 옵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디자인도 역동적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고 편의 사양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옵션을 고르는 데 있어서 요 정도 중간 옵션만 선택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옵션기 한번 준비해봤고, 옵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외에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조금씩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영상이니까 옵션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해서 좋은 영상들 만들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